안녕하세요. 제콜라조의 조스입니다. 자, 기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식물 정치학이라는 게 있다고 해볼까요? 요즘 우리 정치판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라 진짜 식물들의 정치학 말이에요. 식물 정치학을 연구하는 김 교수는 과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일의 정치적 성향을 연구하는 거죠. 과일의 번식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기를 보호하지 말고 쉽게 먹혀서 전파되는 방법, 반대로 최대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쉽게 먹히는 것들은 좌파라고 부릅니다. 딸기나 라즈베리 같은 종류겠죠. 반대로 껍질로 자기를 최대한 보호하는 열매는 우파입니다. 파인애플이나 코코넛 같은 종류겠죠. 그렇다면 중도파는 무엇일까요? 바나나 또는 포도 같은 것이죠. 껍질이 있긴 하지만 잘 벗겨지거든요. 재밌죠? 요즘 김 교수는 동료 교수와 함께 껍질 없는 수박을 재배 중입니다. 자, 그럼 이 수박은 우파에서 좌파가 되는 거겠죠? 결국 좌파와 우파라는 기준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왜 굳이 껍질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색깔이나 맛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어떨까요? 자, 어땠나요? 짧은 동화 같기도 하고 또 우화 같기도 한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 상상력과 또 철학적 사고를 자극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에 다 실려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읽다 보면 와, 나도 진짜 이런 생각 했었는데 라는 반응이나 야, 이 사람 진짜 천재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지? 이런 반응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저자 김한승님은 국민대 교수님이시고요. 미학과 철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이야기 하나하나가 어떤 아름다움과 통찰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싶은 모든 분께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글과 그림 모두 다 마음에 드는 책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책 한 권에 40편이 넘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이야기가 다 짧아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놓기 위해 열린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조금 길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이 책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통점은 정글이에요. 파트 구분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글은 이 책을 관통하는 이미지입니다.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글에 있다 보면 뜻밖의 광경을 볼 때가 있다. 막혔던 시야가 갑자기 트이며 무지개를 보기도 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달이 휘엄청 밝게 떠있는 것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정글에 밤이 찾아오면 정글은 아늑해서 낯선 곳이 된다. 정글에서 하는 철학은 그런 식이다. 누구나 밤이 깊은 정글에 오면 철학자가 된다. 자, 제가 이 책에서 흥미진진했던 이야기 한 편을 더 소개해드릴게요.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세계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책을 읽을 때는 기록을 많이 해놓으셔야 합니다. 상상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잘 기록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의 각종 정보를 활용해 프로파일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개발된 거죠. 최근 부모를 잃은 한 아들이 이 스피커를 구입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생전 모습 그대로 아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죠. 아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애인이 생겼고 결혼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 스피커에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죠. 스피커에는 내장된 카메라가 있어서 아들이 데려온 여성을 부모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들은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아들은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부모님은 성급하다며 말리십니다. 아들은 당황했죠. 계속해서 설득해보지만 부모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스피커를 그만 사용할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아들은 스피커 제작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변한 것 같다고요. 직원은 계속해서 어쩔 수 없다고 대답을 하죠. 아들은 계속해서 사정하고 결국 직원은 못 이긴 듯
긴급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물론 비용은 상당했습니다. 알고리즘의 미세 조정을 해서 부모님을 아들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도록 바꾸는 것이죠. 아들은 바로 구입했죠. 꽤 비쌌지만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결혼에 적극 동의해 주셨거든요. 아들은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스피커를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만약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면 말이죠. 그리고 혹시 그 스피커를 구입했는데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참으실 건가요? 통지는 기술이 확실히 획기적이긴 한데 뭔가 섬뜩하죠? 어쩌면 그 기술을 만든 우리 인간이 더 섬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상상하고 있는 재밌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상 해봤습니다. 안경에서 레이저가 나오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봤죠. 어쩌면 그런 상품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도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해보세요. 이것이 마음이 성장하는 방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젊은 근로자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